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교과 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대단한 학급 평가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느라고 많이 힘들죠? 예, 선생님들 힘든 거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힘든 만큼 우리가 흑의 성과를 또 이루도록 한다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많은 보람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교과서 5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수 중에서 허후는 몇 바뀌는가? 허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허후라고 하죠? 일과 자기 자신만을 뭐로 가지는 거? 약으로 가지는 것을 허후라고 하죠? 그렇죠? 1 아닙니다. 13 맞죠? 27 아닙니까? 37에 20을 익히니까 77, 49, 47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53 될까요? 53 될까요? 안 될까요? 53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92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3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 수중에 소인수 분해를 바르게 한 건.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거. 그 소인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소수이면서 약수인 거. 즉,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뭐, 8 아닙니다. 소수 아닙니다. 자, 일단 분해, 곱이 정확한 것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소수가 들어가 있는지를, 합성수가 들어가니, 이거 소수 아니면 합성수입니다. 6, 소수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7 곱하기 9 아닙니다. 10 아니죠? 합성수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밖에 없습니다. 3번.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두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최대 공약을 구하라. 이건 뭐 너무 많이 구해가지고, 자, 숫자를 분석하게 되면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 어떤 것으로 나누죠? 2의 제곱. 3과 3의 제곱하고 3으로 나누지죠? 5하고, 여기는 5가 있고 여기는 5가 있고 5로 나누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7이 있고 7이 없으니까 7로 나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공약수라고 얘기할 때는 자연수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1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입니까?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자연수 A를 구하시오. A와 21의 최대 공약수는 7이다. 최공배수는 40이야. 어떻습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A와 21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7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엇인지는 몰라도, 자, 얘는 3과 7이 있고, 얘 7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7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공배수는 40이라고 하는 겁니다. 40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만 들어간 거, 또 다 포함되니까 42가 되려면 4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1, 21은 3 곱하기 7. 이 3개가 들어가 있어야죠. 7 들어갔고 3 들어갔고 2만 들어가면 되겠네. 2.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7 하면은 최공배수가 42가 되겠죠.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A는 14가 된다. 그렇죠?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1번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을 확인해야겠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나눠진다? 자, 정수가 있고 유리수에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수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뭡니까?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 세 가지로 나눠지죠. 양의 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요 나무 구조 같은 트리를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다. 모든 자연수는 유리수 맞죠? 자연수는 유리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리수는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왜? 유리수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정수는 유리수 맞죠? 다음, 음수는 양수보다 항상 적다. 음수는 양수보다 항상 작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진다.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양과 음과 0이 이루어지죠. 디귿은 틀립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니을번입니다. 니을번. 디귿이 아니라 니을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옳은 것. 자, 부동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동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두 수의 크기 비교인데, 대후 관계인데, 자, 이와 같이 수직선 사이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다 작다. 또는 작아진다. 그다음에 수직선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커진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걸 하나하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이 자체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어떤 것이 더 큽니까?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게 되면 6분의 3, 6분의 2. 그렇죠? 어디가 더 큽니까? 양수에서는 자, 분모가 같다면은 분자가 더 큰 것이 크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마이너스 4하고 5하고 항상 양수는 음수보단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맞죠? 이거 틀립니다. 0과 마이너스 3은 0은 항상 음수보다는 오른쪽이 있으니까 큽니다.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게 틀립니다. 자, 마이너스 5분의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10분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 10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분모가 같을 때 양수일 때는 분자가 큰 것이 컸지만은 음수일 때는 작은 것이 크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커야죠. 자, 5번 문제. 마이너스 7분의 1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1의 절대값하고 얘는 마이너스 7분의 1 절대값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7분의 1이죠. 자, 7분의 1하고 마이너스 7분의 1하고 한 건 어디다 넣고? 당연히 7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것을 각각 구하시오. 합이라고 했습니다. 합이라고 했는데 가로, 세로, 대각선. 가로, 세로 보니까 다 모르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대각선에는 모르는 것이 없네. 이것을 합했더니 얼마입니까? 4에다가 2를 더하고 거기다가 2를 빼니까 뭐가 돼? 5에서 2를 빼니까 이것의 합은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3. 즉 합이 3이 될 때 기역, 니은, 디귿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디귿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역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 기역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에 대한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봤죠? 자, 이 두 개의 수를 구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이미 풀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수를 구하면 1이 되죠? 1이 이쪽으로 우변으로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3 빼기 1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됩니까? 기억은 2라고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뭐 3 더하기 1 더하기 니은 되지만 뭐 4 더하기 니은 4 더하기 니은 더하기 0 이것의 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니은이라고 하는 값은 4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3 빼기 4가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죠? 그 니은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디귿 마이너스 2 더하기 디귿 더하기 0이 얼마 된다?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찾아내면 되겠죠? 자, 찾아내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중에서 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2가 되죠? 얼마 됩니까?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됩니다. 5.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은 얼마이다? 2이다. 니은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디귿은 얼마이다? 5이다. 이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 8번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구하여라. 자,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3의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가로 닫고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9, 3, 27. 부호는 마이너스의 부호이고 그가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되고 27.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제곱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3의 4제곱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 계산하게 되면 3의 4번 곱해지니까 9, 9, 81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작은 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와 2의 역수의 곱은. 자, 마이너스 3분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역수라고 하는 것은, 자, 3분의 1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곱해가지고 1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니까 분자 분모가 바뀐 것이 되는 겁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이것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야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호 관계없이 분자 분모가 바뀌었을 때, 자,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는 뭐가 됩니까? 부호는 변하지 않고 분자 분모가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2의 역수는 부호는 변하면 크니까 2분의 1. 이것이 역수죠. 이것의 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곱은 부호는 마풀 마. 4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됩니까? 8분의 3. 정답은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쏘아 넣어라. 자,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3분의 2 가로 닫고 제곱 곱하기 네모 나누기 3분의 7은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계산해야 될 게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9분의 4가 됩니다. 9분의 4 곱하기 네모.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오는 것의 분자 분모 바뀐다겠죠. 7분의 3은 마이너스 7분의 1. 그렇죠? 맞죠? 자, 우리가 결합법칙을 곱하기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약분이 되네요. 뭐가 됩니까? 7 분모는 7, 3, 21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7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등식의 형제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 좌변에 네모만 남겨놓고 21분의 4를 지우려면 뭐가 돼요? 곱하기 4분의 21을 하게 되면 약분돼가지고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만 이걸 곱해줍니까? 아니죠. 우변에다가도 4분의 21을 곱해주면은 분돼가지고 좌변에 남는 것은 네모가 남고 우변은, 자, 계산하면 되겠죠. 3. 그래서 부호는 마풀 마. 4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11번 문제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유리수 A, B의 부호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다음 중에 항상 양수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말하시오. A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는 어떻다는 얘기야? A는 음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B는 양수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A와 B를 더했을 때 양수가 됩니까? 음수가 됩니까? 알 수 없죠. 왜? 음수가 양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양수인 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에서 음수에서 양수를 빼게 되면 항상 음수가 되죠. 얘는 항상 음수가 됩니다. 반대로 B에서 A를 빼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6에서 뭘 빼?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은 항상 뭐가 돼? 9. 즉 예를 들어서 9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민호는 항상 양수가 돼. A 곱하기 B는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음이 되는 거죠. 항상 음수가 되는 겁니다. A에서 A 나누기 B는 음수에서 양수를 나누게 되면 항상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도 항상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음수가 되는 것은 하연이하고 지수하고 현우고, 알 수 없는 것은 준수가 되고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은 민호가 된다. 그래서 답은 민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 자, 12번부터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천의 약수 중에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구하면 되죠. 일단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나타내어지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니까 2의 해제곱 곱하기 5의 해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게 되면 어떤 것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떤 것의 제곱이냐면은 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어떤 것의 제곱 형태가 어떻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거,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약수라고 하는 것은 2의 해제곱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약수로 들 수가 있냐면은 1과 2와 2의 제곱과 2의 해제곱이 모두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들 곱하기 5의 해제곱은 1과 5와 5와 제곱과 5와 해제곱 이와 같은 것들이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약수들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건 1이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1이니까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됩니까? 2의 제곱하고 1이 있다면은 2의 제곱 곱하기 1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2의 없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이건 1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은 1이니까 1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은 뭐야 돼? 10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10의 제곱 즉 100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 2의 제곱,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몇 개? 4개. 자, 그러므로 4개. 답은 4개이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귤 42개, 사과 18개를 쟁반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귤과 사과를 함께 담을 때 각 쟁반에 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같고 사과의 개수도 모두 같도록 할 때 최대 몇 개의 쟁반이 필요한가? 담는다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얘기죠. 자, 귤이 42개 있고 귤이 그 다음에 사과가 몇 개 있어? 18개가 있는데 이걸 골고루 해가지고 어느 쟁반에다가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쟁반에다가 나눈다는 거니까 뭐가 돼? 나눈다, 공약수, 공통으로 들어가게 한다, 똑같이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최대 몇 개로 나눌 거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죠. 최대 공약수. 그렇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야. 4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 자, 2 곱하기 21. 21은 3 곱하기 7. 그 다음에 18은 2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간 것만 최대 공약수. 그죠? 그 몇 개? 6이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가 나오죠. 자, 이와 같은 6은 뭐냐? 최대로 많은 쟁반이 몇 개? 6개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6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나누죠? 나누면 되겠죠. 얘를 6으로 나누면은 뭐가 돼? 6, 7, 7개씩 들어가는 거고 7개, 7개. 얘를 6으로 나누면은 3개씩. 그래서 귤은 7개, 사과는 3개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최대 쟁반이 6개가 있을 때. 자,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자,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높이가 12, 15, 8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빈틈없이 가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시오. 몇 장의 벽돌이 필요한가? 자, 어떤 그 그림을 통해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 나타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벽돌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12cm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가 15cm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8cm가 돼, 8cm가. 자, 이와 같은 벽돌을 우리가 이렇게 다 쌓아 올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야. 자, 이와 같은 것을 어떤 정육면체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으려고 하지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만든다고 그래. 정육면체의 모서리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빈틈없이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얘기야. 가장 작은.
자, 가능한 작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빈틈없다는 얘기는 얘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빈틈없다는 얘기는 얘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원래 큰 모양의 정육면체 가로, 세로의 길이를 12, 15, 8을 이용해서 다 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즉, 나눠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걸 찾으면 되겠죠. 자, 12와 15와 그 다음에 8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6, 6은 2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에 15는 3 곱하기 5,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3개가,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최소 공백수.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니까 최소 공백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걸 하니까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이 12와 이 커다란 것이 이것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배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까? 값을 계산하게 되면 1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 돼? 여기가 120, 여기도 120, 여기도 120. 그렇죠?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입니까? 120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몇 장의 복도를 이용해서 구할 건가? 이게 120이니까 여기 가로의 길이가 가로는 120 나누기 12니까 얼마에 10장이 들어가는 거고 세로는 120에서 120 나누기 15가 들어가니까 몇 장이 들어가는 겁니까? 몇 장이 들어가? 몇 장이 들어갈까요? 계산해볼까? 120에서 18, 58, 40, 8장? 8장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높이는 120에서 얼마? 높이는 8장 8이니까 얼마 됩니까, 얘는? 이것도 계산이 안 됩니까? 120에서 8이니까 8,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 1은 8, 40이니까 15장? 15장. 그렇죠? 그러니까 몇 장을 벽돌이 필요한 건 가로가 10장이 들어가고 세로가 8장, 높이가 15장이 들어가니까 10, 그러므로 10 곱하기 8 곱하기 15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 됩니까? 5, 8, 40 빼다가 8은 8이니까 4니까 12. 그러니까 120이 되죠? 8 곱하기 15가 120입니다. 거기다 10을 곱하니까 1200. 그래서 얼마? 1200장이라고 하는 벽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은 4개의 건물 A, B, C, D의 높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건물과 가장 낮은 건물의 높이의 차를 구하시오. 첫 번째 문제. 건물 B는 A보다 높이가 5분의 43m 낮다. 두 번째, 건물 C는 건물 B보다 높이가 2분의 21m보다 높다. 건물 D는 건물 C보다 높이가 5m 높다. 어렵네요.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통해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뭔가 있다. 자, 맨 처음에 B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여기 B가 있는데, B는 건물 A보다 높이가 B가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A보다 몇 미터 높다는 거 A가 보다 5분의, 자, 여기에서 B가 있는데 요 거리는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43m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를 그림으로 나타내. 두 번째는 건물 C는 건물 B보다 높이가 얼마보다? 요만큼 플러스
2분의 21m보다 높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나타내 건물 D는 건물 C보다 얼마? 5m 높이 있다. 이걸 D라고 합시다. D라고 하면 여기도 몇 m? 5m만큼 플러스 5m만큼 위에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건물은 뭐가 됩니까? D가 가장 높죠? 가장 높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B가 가장 높다. 가장 낮다. 그죠?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 문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A를 기준으로 했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내려갔고 요만큼 올라갔고 요만큼 올라갔고 그죠? 그러니까 A를 위치가 현재 뭐 지평선으로 생각하면 되죠. 후직선으로 말하면 0, 원점,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무엇에서 여기에서 여길 빼야죠. 자, D에서 B를 뺐을 때의 거리의 차가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자, C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까? A에서부터 0에서부터 A 위치가 0이라서 0에서부터 2분의 1. 그럼 D 위치는 2분의 21에서부터 5가 올라가니까 D 위치는 2분의 21 더하기 5가 바로 DH입니다. 그 다음 BH는 마이너스 5분의 43이 BH죠? 자, 거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랬을 때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D는 C보다 높고 자,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맨 처음에 B의 높이는 마이너스 5분의 43이 맞죠? 그 다음에 C의 건물은 잠깐만, C의 건물은 이거 문제를 잘못 해야겠네요. 잘못 하나를 읽었죠? 미안합니다. C의 건물은 A에서부터가 아니라 B 건물보다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 틀리면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문제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잘못 읽었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C는 건물 B보다 얼마만큼? 요만큼 위치는 요만큼. 자, B가 5분의 43인데 B보다도 얼마만큼? 2분의 21만큼 높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커? 2분의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약 10.5가 되는 거고 얘는 10이 안 되죠. 마이너스 1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A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 위치가 뭐가 되면 C가 되는 겁니다. C의 정확한 위치는 뭐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2분의 21만큼 올라갔다는 거야. 이게 바로 CH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H는 어디입니까? D는 C보다도 5m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분의 43 더하기 2분의 21, 요게 C위치인데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또 5m만큼 올라왔다는 거, 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 D가 되고 가장 낮은 것이 B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라고 하는 것은 D에서부터 B를 빼면 되는 거죠. 실제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3 더하기 2분의 21 더하기 5 이게 D가 되는 거죠. B는 뭐가 됩니까? B는 마이너스 5분의 43을 뺀다. 그러니까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부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3 플러스 5분의 43 그리고 4가 되고 남는 것이 뭐야? 남는 것이 2분의 21 더하기 5가 되죠. 자, 그래서 통분하게 되면 이거는 2분의 10이 되는 거 10에서 21 더하니까 2분의 3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1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식에 대하여 물으며 답하시오. 자, 계강 순서를 나타내요. 계강 순서는 가장 먼저 거듭 제곱을 먼저 하는 거죠. 니을
그 다음에 이걸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있는 걸 계산하는 거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걸 계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될 건 거듭제곱. 그 다음에는 2분의 5하고 더하기가 하고 곱하기가 곱하기를 먼저 해야죠. 디귿을 먼저 합니다.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더하기를 계산하면 이제 니은. 자, 그리고 중괄호에 있는 걸 다 계산했습니다. 중괄호는 계산하니까 뒤에 있는 곱하기하고 빼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를 계산하면 되죠. 미음.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 마지막으로 기억을 계산하면 됩니다. 기억.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자면 니을, 디귿, 니은, 미음, 기억. 자,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니을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중괄호를 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은 25분의 9가 되는 거죠. 25분의 9. 중괄호 넣고 곱하기 2. 자, 어떻게 됩니까? 5가 되죠? 5. 약분하게 되면. 그래서 10분의 9. 그 다음 앞에 있는 마이너스 1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0분의 9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직접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중괄호에 있는 걸 직접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 이것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고, 앞에 빼기 3분의 1 곱하기 2. 그렇죠? 자, 계산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1하고 2를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야,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약분하게 되면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하는 거 계산되죠? 자, 빼기는 더하기로 고치게 되면 뒤에 부분 바뀌게 되죠?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자, 통분을 하게 되면은 어느 것이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럼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 3분의 1 빼기 5분의 1. 절대값이 차가 되니까. 뭐가 됩니까? 15분의 5에서 3을 빼는 것이 되니까 15분의 2.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5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맞겠죠? 당연히. 선생님 프로스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